안녕하세요 맨디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이 지역이 한 10여 년 20년 전만 해도 거의 대부분 다 공장지대였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지하철 타고 지나가 보니까 이 풍경 자체가 바뀌었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저는 지금 아마도 한양대 쪽을 지나고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오늘 성수동에 왔습니다. 아마도 현재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동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성수동이 공장이 질비했고 창고들이 많았던 그런 산업 지역이었죠. 근데 이렇게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 패션의 중심지로 이 성수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역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도쿄의 하라주쿠에 온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주 세련미가 넘치고 거리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했습니다. 건물들도요 굉장히 독특했고 또 매장들이 굉장히 감각적인 어떤 인테리어들이 많았어요.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프랑스 어쩌고저쩌고. 프로듀서가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또 50% 세일을 한대네요.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 외곽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 브랜드가 일반적인 쇼핑몰에서는 굉장히 비싼데 이 성수에서는 이렇게 반값 할인을 하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마케팅도 잘 된다는 얘기고. 어쨌든 잽싸게 쇼핑을 마치고 다시 성수 거리로 나왔습니다. 골목마다 이렇게 감각적인 상점들이 많이 있는데 꽤 유명한 브랜드들도 있죠. 한번 오늘 천천히 걸어가 봅시다. 일단 저는 여기 오기 전에요 몇 가지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중에 이 대림 창고라고 있더라고요. 이 성수동을 대표하는 공간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과거에는 쌀 창고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쌀이 들어오면 여기서 쌀을 정제해서 외곽으로 다시 판매하는, 근데 이 쌀 창고에서 다시 그냥 건축자재를 쌓아놓는 그런 창고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곳은 무신사인데 바로 여기가 그 대림 창고였습니다. 건물이 그대로고요. 이 안에만 다시 리노베이션을 한 거죠. 창고였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그냥 저는 일반 백화점 들어온 줄 알았어요. 쇼핑몰이나. 여기서 쌀을 도종하고 판매하고 그랬던 사실, 그냥 창고로 쓰였다라는 것들, 이런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수동이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이 건물도 한때는 철거 위기에 놓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기존 붉은 벽돌이나 이런 구조를 최대한 보존한 채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래서 10년대부터는 패션쇼, 전시회, 공연 등이 열리면서 지금의 성수동에서 가장 힙한 동네로 발전하게 된 역할을 하기도 했죠. 지금 이 공간도요, 바로 그 대림 창고가 있는 한 공간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자마자요, 오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안에 내용은 뭐 카페 같아요. 근데 지붕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거의 그냥 옛날 그대로를 보존한 채 묘하게 뭔가 살짝 디자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인테리어라는 게 화려하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낡은 느낌이 들지만 세련됐다. 그리고 옛것이 날것이 그냥 느껴지지만 이 굉장한데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수동에 오시면요, 여기 반드시 한번 와서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또 공간이 널찍하고 탁 트여서 나름 괜찮았습니다. 저는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여기서 커피는 마시진 않았는데 다음에 다시 오게 된다면 반드시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 공간을 즐기고 싶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무실이라는 표시, 간판도 그대로 두고요. 뭔가 그냥 낡은 것, 옛것의 정치를 그대로 둔 채 뭔가 안에만 바뀌어 있는 이런 컨셉이 이 성수동의 진면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성수동에 온 이유는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거는 여기 이 식당에 들어가는 것만큼 비슷한 이유인데요. 이 식당도 굉장히 나름 핫한 식당이더라고요. 유명하고 한식집인데, 자, 그렇다면 이 식당이 있는 거리가 가장 붐비는 거리 중에 있는 이 대림 창고 안에 식당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젠틀리피케이션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태원이 그랬고, 가로수길이 그랬고, 물론 압구정동이나 뭐 홍대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고, 거리가 유명해져서 장사가 잘 되면 집주인은 월세를 올리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 먼저 장사해서 잘 되고 있던 상인들이 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버려요. 그럼 거기는 다른 상점이 들어오게 되는데, 원래 있던 상점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다른 상점이 들어오니까 장사가 잘 안 되죠. 그러면서 사람이 떠나가고, 그러면 상권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성수동도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식당은요, 대림 창고 안에 나름대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면 인테리어도 이 다이닝 식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고 비싸 보여요. 하지만 결코 비싸지 않았습니다. 보통 일반 식당 정도 수준의 그런 가격을 받았고요. 하지만 나름 굉장히 고급화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죠. 대림 창고는요, 바로 이 점이 젠트리피케이션하고 차별화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게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이유, 뭐 제가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월세를 그렇게 많이 안 올린 게 아닐까요? 내년 혹은 후년에 와보면 알겠죠. 근데 제가 작년에도 여기를 왔었거든요. 이 동네를. 별로 바뀐 게 없었습니다.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많이 무너졌잖아요. 이태원도 비슷하고요. 아무튼 핑계김에 와서 맛있게 점심을 먹습니다. 네. 꽤 괜찮았어요. 양이 조금 적었나? 네.
이 성수동을 이렇게 걷고 있으면요, 과거에 유명했던 거리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압구정동이나 이태원이나 혹은 방배동 카페거리나 홍대는 뭐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가죠. 신촌도 많이 죽었죠. 이대합 완전히 죽었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 결국 이 상업적인 논리에 의해서 하천이 말라서, 강이 말라서 사람들이 물가를 떠나듯이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요, 블루 엘리펀트라는 그런 건물 회사인데, 내부 공간이 마치 전시 공간처럼 돼 있어요. 이게 아이웨어 브랜드입니다. 아이웨어. 좀 생소하죠? 뭐 안경이죠, 일종의. 선글라스라든가. 근데 그걸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만들어 놓은, 디자인한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매장 자체가 하나의 전시 공간처럼 꾸며져 있어서 굉장히 감각적이죠. 인테리어도 눈길을 사로잡고요. 이게 뭐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넘어서 하나의 어떤 패션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방문객들이 그냥 뭐 디자인을 체험하고 자기 스타일을 찾는 그런 공간을 넘어선 굉장히 환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수는요, 그냥 거리 하나하나에 비춰지는 이런 상점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는 향수집이거든요. 저는 전혀 모르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냥 향수 상점이 아니라 전시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행히 물건 사지도 않고 구경만 했는데도 촬영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의 간판들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도쿄의 한 번화가를 본 듯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한글이 좀 있는데 어느 한쪽 면을 보면 한글이 거의 안 보이는 면도 있어요. 일본인지 미국인지 헷갈릴 정도고요. 암튼 뭐 한글이 안 보여서 불만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굉장히 세련돼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빵집도요, 그냥 빵집이 아니에요. 뭔가 좌우당과 독특하고요. 건물 하나하나의 개성 있는 이 디자인들도 사람의 눈길을 충분히 끌만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독특한 게, 보통 디지털 간판이 요즘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 디지털 간판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다 아날로그적인 그냥 사진 간판밖에 없어요. 좀 신기하죠? 그럼 나름 이런 또 얼마 전에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요, 선제 없고 뛰어의 선제가 또 있어서 이게 아줌마들이 선제한테 열광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닮지 거리가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물을 부셔서 다시 짓는 게 아니라 기존의 건물을 수리해서 새로운 스타일로 재창조하는 거죠. 지나가다가 정말 독특한 건물을 봤어요. 사실 뭐 이렇게 미디어에서 가끔 보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여기가 디오르, 크리스탄 디올 건물인데
안을 좀 들어가서 보려고 하니까 뭐 예약제라고 안 된대요. 입컷 당했습니다. 예. 입구 컷이죠. 예. 양복 입고 다시 올까요? 참 여기는 그냥 전시 공간들 같아요. 머쉬룸 향수 브랜드인데요. 이렇게 버섯을 저렇게 큼직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버섯을 좋아하거든요. 여기도 향수 브랜드예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향수도 맡고 또 조형물도 보고 사진도 찍고. 근데 이 건물이 저는 그냥 뭐 공사하다 만 건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다 지은 거더라고요. 신기하죠? 야, 이것도 개성이네. 결과적으로 지하에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거리가요. 그냥 시계도 단순하지가 않고요. 일종의 하나의 오브제 같은 입간판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수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공장이 있던 곳, 그곳에 브랜드 매장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요. 또 골목마다 독특한 카페와 편집숍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벽화와 간판, 창문 하나까지도 이 성수동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요. 특별한 목적지가 없어도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동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요, 줄 서는 문화죠. 그러니까 상점 앞에, 어떤 브랜드점 앞에서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이 성수동에 오면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줄을 쓸 수 있는 라인이 쳐져 있고요. 참 독특한 문화예요. 과거에 제가 어릴 때 한 20년 전만 해도 전혀 느끼거나 볼 수 없는, 물론 그때도 홍대나 신촌이 굉장히 번화하긴 했고 압구정도 굉장히 세련됐고, 뭐 한양갤러리 백화점 같은 경우도 뭐 명품 투성이, 뭐 그런 문화를 지금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성수는 뭔가 좀 다른, 굉장히 힙하다. 여러분, 힙하다라는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 100% 잘 모르지만 이 세련됨과 독특함과 또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힙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힙합이 이 흑인들 음악이었잖아요. 뭔가 이렇게 세상에 대한 불만을 읊조리듯이 막 중얼거리면서 말하는 스타일. 근데 여기서 이 힙합의 힙이라는 게 또 새롭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수가 뭔가 어떤 그런 낡음에 대한 저항을 막 불만을 터뜨리듯이 굉장히 힙하게 표현하는 곳이 바로 이 성수동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놀란 건요, 옆 터블의 젊은 친구들이 어딜 갔는지 지갑이랑 핸드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야, 이래도 되나 싶은데 이게 되네요. 되는 세상이에요. 이 카페 하나도요 굉장히 독특해요. 카페에 무슨 연못이 다 있어요. 독특하죠. 연못이 아주 이쁜데요, 작은 개울도 있고요.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근데 아기자기 오밀조밀 나름 재밌더라고요. 건물만 보면요 굉장히 낡은 건물이거든요. 근데 어쩜 저렇게 이쁘게 인테리어를 했을까. 개수장로 이 길, 실제로 있는 길은 아니고요. 아주 자그마한 그 술집 같은데, 이 골목에다가 저녁에는 테이블을 놓고 운영을 하나봐요. 뭐 두 남자의 개수작이라고 하는데 재밌죠?
아이디어들이 어디서 올까요? 저는 이제 그 성수동 메인 거리를 나와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건물이 굉장히 독특하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무슨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아닌가. 봤더니 여기가 바로 젠틀몬스터라는 그 브랜드 회사입니다. 건물이 굉장히 몬스터하죠. 네. 성수동을 대표하는 하나의 랜드마크인데요. 이 젠틀몬스터도 안경점이잖아요, 사실.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설치 예술과 실험적인 그런 공간 연출이 펼쳐져 있는 그런 전시 공간이 아닌가. 또 여기가요, 매 시즌 새로운 컨셉으로 전시를 바꾼답니다. 그러니까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패션과 예술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수동에도 있고요. 또 뭐 신사동에도 뭐 이 건물이 하나 있나 봐요. 이게 각각의 컨셉이 다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문화가 있었나? 그러니까 이런 성수동은요, 직접 와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적인 공간들을 우리가 동네에 있는 가게 가서는 느낄 수 없잖아요. 동네 슈퍼 가서도 느낄 수 없고, 물론 동네 가게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는 좀 과하다. 이게 본점이니까 뭔가 컨셉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돈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게 다 물건값에 산정이 됐겠죠. 네. 뭐 저는 특별히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쉽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고요.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나 봐요. 어쨌든 이 건물이요, 뭐 1층, 2층, 3층, 4층까지인가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5층까지 있구나. 뭐 나름대로의 컨셉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각각의 브랜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는 것만으로도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인테리어들이 굉장히 다양했고, 나름의 가치와 감각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면 미래적인 휴식?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절대 과거에는 볼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요. 이 컵 하나도요, 그냥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사고 싶었어요, 사실. 네. 비싸요. 야, 눈이 되게 호강을 했는데요, 좀 필요하긴 했어요. 그래서 탈출하듯이 공원에 와봤습니다. 저쪽 길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는 바로 서울숲 공원이에요. 여러분, 서울숲이 어딘지 아시나요? 옛날 뚝섬이죠. 경마장에 있던 자리죠. 저는 여기를 사실 처음 와봤어요. 이 앞은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긴 했는데, 성수동에 온 덕분에 한번 와봤죠. 와,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마치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와 있는 듯한. 센트럴파크는 안 가봤어요. 어쨌든 굉장히 숲이 깊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해서 이렇게 개울도 흐르니까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제 어릴 적 생각이 나는 듯이 저렇게 맨발로 놀기가 쉽지 않잖아요, 서울에서. 여기가 서울 한복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저렇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공원이 저는 굉장히 훌륭한 장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수에 와서 쇼핑도 하고 또 둘러보다가 눈이 지치고 다리가 지치면 이 서울숲에 와서 좀 쉬어가는 것도 좋지 않나.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나레이션 녹음하는 시간에요. 축구 경기를 하고 끝났거든요.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성수 같은 공원에 가서 머리를 좀 식히면 기분이 다시 리프레시가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잔디광정도요 굉장히 좋았어요. 미래의 손흥민도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성수동의 다양한 공원을 좀 둘러봤어요. 공장지대에서 서울의 트렌디한 문화 중심으로 변한 성수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장소에서 또 뵐게요. 안녕.